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6월 달에 첫 주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되죠. 저도 이번 주에는 휴직도 취하고 또 잠깐 놀러도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올려드리고 이틀간은 쉬었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해볼게요. 자, 모두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제가 선풍기를 틀고 있거든요. 혹시나 영상에 소음이 들린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른 방면으로 한번 조치를 취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오늘 영상은 한 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왜 매수했을까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먼저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볼게요. 제가 그리고 모든 종목을 다루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상위 종목 내에서 특징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 것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일단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여기 1000억 이상 매수한 종목 두 종목 있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있고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 기아, 네이버, 현대차 이런 순서대로 차례차례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먼저 하이닉스부터 눌러보면 자, 하이닉스는 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썩 매력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지난주에는 5월 31일하고 6월 2일 단 두 차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 외에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꾸준한 수급이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또 이번 주에도 꾸준히 수급이 들어왔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10만원 초반대 가격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관망을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수급과 차트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 30일하고 5월 31일 이 두 차례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고 6월 첫날과 둘째 날에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양호하다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반면에 차트의 위치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하락할 여지는 조금 더 적은 위치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일단 한 달 동안의 저가 박스권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환율이 있잖아요. 최근에 달러 환율을 살펴보면 1290원에서 1243원까지 상당히 환율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환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상승보다는 하락할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국내 시장의 매수세력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피 수급을 보더라도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잖아요. 반면에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단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만큼 그런 관점도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에 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고 또 주가의 밸류에이션, 평균 PER을 고려해봤을 때 이것마저도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한 위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는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2차전지 대표 종목이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위치를 보면 일단 지난주에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우측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짚어보면 44만원에서 45만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한 차례 지지선이 되었었고 또 그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저항선이 되었었죠. 여기부터 시작해본다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그리고 네 차례, 다섯 번째 계속 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횡보 내지는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저항선을 계속 맞닿으면 맞닿을수록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반대로 지지선도 계속 맞닿으면 맞닿을수록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라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마다 나올 수 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말쯤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려면 7월 말 정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조금은 선방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상승 쪽으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또 한 차례 저점을 높였던 위치인 만큼 저는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같이 6월달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아하고 현대차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주가가 쉬어갔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는 오히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기아보다 주가의 상승이 더뎠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천천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5월달에 판매량이 30% 감소했고 전체 판매량은 0.5% 정도 소폭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대비 선방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기아차는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15.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판매량을 본다면 앞으로의 주가에 조금은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반대되는 시각을 본다면 시장 대비 선방을 했었고 또 친환경차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그 점은 주가의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면적인 내용들이 상존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래도 기아보다는 현대차는 상승폭이 적었던 만큼 지금 장기 이평선이 모두 모여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확실한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었죠. 이때도 이평선이 모두 모였었는데 결국에는 상승보다는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었던 만큼 다음 주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딱히 저점에서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 솔직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네이버는 특별한 재료보다는 일단은 외국인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음 주에 수급을 한번 관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LG화학하고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현대모비스, S오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어요. 특히 LG화학, 외국인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1000억 이상 매수했다면 기관의 LG화학을 1000억 이상 순매수했죠. 자, LG화학을 살펴보면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무서울 정도로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가도 보면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차례대로 21선, 61선, 그리고 121선까지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은 계속해서 상위 종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물적 분할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정말로 화학 기업으로서 외국인이 매력을 느껴서 매수했다면 반대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할 때 마진이 개선이 되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를 보면 3월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을 거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분야보다는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LG화학이 최근에 보면 배터리 소재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고, 이따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나솔루션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일단 태양광 관련주는 제가 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고, 또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런 내용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하고 OCI 그리고 중소형 기업들까지 어제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저는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꺼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전 고점,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이 고점까지 올라왔다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고, 차라리 돌파하는지 꺾이는지 그 두 가지 확실한 흐름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대표적으로 삼성 SDI. 자, 이 종목도 과거에 보면 이런 위치였어요.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흐름이 꺾여버리죠. 그래서 이런 흐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2차전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이 되었고 상장만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약간의 2차전지하고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의 수급이라든지 바닥권에서 상승,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2차전지보다는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의 강세, 이게 조금 더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로서 투자를 하시려면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고요. 지금의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정제 마진의 강세, 그것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기대감, 그런 것들로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약간은 짧은 관점으로서 대응을 해보기에는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바닥에서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재료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강세에 따른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이런 업종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재료가 있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매수를 한다면 다음 주에 무조건 매수할 거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일단은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또 상하이 봉쇄 조치가 풀림에 따라서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이 종목을 조금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S-오일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항상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조금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또 외국인의 상위 종목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을 조금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고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